안녕하세요. 저는 24시 수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를 맡고 있는 신경인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고양이 요관 폐색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양이 요관은 이제 신장에서 이제 방광으로 이어지는 이제 좁은 길목을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는 더 이제 요관이 좁은데요. 이 좁은 요관이 이제 결석이나 염증 아니면 혈전, 이제 종양 등에 의해서 이제 막히는 경우에 이제 신장에서 열심히 만들어낸 오줌이 이제 고이게 되고, 만들어낸 오줌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신장 수치가 오르게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요관 폐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고양이 보호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병원도 이제 자주 가서 검진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초음파 장비나 혈액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그냥 원인 모르게 이제 아이들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요관 결석 폐색이 진단이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치료를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관이 이렇게 막히게 됐을 때 저희가 치료적인 옵션으로 요관 확장제, 그러니까 내과적인 치료죠. 그래서 요관을 확장시켜서 그 안에 내각에서 막고 있는 물질들을 이제 내려보내려고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인공 요관을 이용한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이제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수술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요관 확장제를 써서 치료를 하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준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요관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요관 확장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석이 크거나, 아니면은 결석이 이제 꽉 껴 있거나, 결석이 이제 꽉 껴 있는 데는 지금 막혀 있는 결석이 처음 생긴 결석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전에도 여러 가지 결석들, 작은 결석들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지나가면서 요관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럼 요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결석이 껴있을 때 요관 확장제를 써서 늘리려고 하더라도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약을 써서 결석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한 1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 안 좋다라는 기준은 아까 신장에 오줌이 고여있는 정도, 이제 신우 확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우 확장이 이제 5mm 이상 이제 커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신장 수치가 이제 크레아티닌 기준으로 5 이상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빠른 수술적인 개입이 좀 지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수치가 높아져 있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약을 쓰면서 시간을 이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해소될 확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수치가 높은 상태로 이어지는 거는 아이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을 써서 시간을 벌 수는 있으되 결과적으로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신장에는 신우 확장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신장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게 돼요. 결국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끌어가면서 해결을 해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신장의 기능이 얼마만큼 남아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후에 아이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장의 데미지를 많이 받은 상황이면 아이가 해소가 되더라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지내야 되고, 아이가 이제 빨리 해소를 해줘서 신장의 데미지를 적게 받은 상황이면 훨씬 더 좋은, 더 많은 신장 기능을 가지고 이제 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석의 크기가 2mm 미만이다, 아니면 신우 확장의 정도가 5mm 미만이다 라고 하면 약을 쓰면서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벌어볼 수가 있을 거고, 대신 이제 그 시간이 72시간, 3일 이상을 경과했는데 결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방광으로 이제 결석이 내려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술을 이제 바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많은 신장 기능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이 좀 이제 많이 좀 보편화됐어요. 한 18년, 19년 정도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이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수술을 하면 장치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계속 교체를 하는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감염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결석이 생기는 게 컨트롤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이 아니라 뭐 시스틴 유레이트 같은 뭐 이제 특수한 이제 결석이 생기는 아이들이라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장치에 결석이 달라붙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장치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장치를 세척해주는 그러니까 장치에 이제 노폐물을 끼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관리를 이제 잘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장치에 이제 폐색이나 이게 폐색이 되더라도 이제 그게 교체까지 가는 이제 확률을 낮출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정기적인 관리를 이제 통해서 장치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신호 확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 확장이 이제 크지 않으면 수술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제 오해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석으로 인해서 이제 요관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제 지표는 신호 확장이 이제 5mm 이상이다라고 하면 완전히 막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1cm 이상 확장이 돼야 수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확장이 크면 클수록 장치를 설치하기가 이제 쉬운 거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안 좋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신호 확장이 5mm 이상 완전 폐색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6mm든 7mm든 8mm든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오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고 대신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이제 방법이 좀 이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작용들 중에는 이제 아이가 화장실 좀 자주 가는 증상들도 있는데 보통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약물을 좀 사용하면서 좀 이제 기다려주는 편이고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치 때문에 너무 불편해한다던가 아이가 장치 때문에 피가 나거나 화장실에 계속 가는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장치가 완전히 방광에 부착되었다라는 전제 하에 방광 안에서 장치를 이제 좀 이제 잘라주는 방광을 좀 덜 자극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것도 이제 고려는 할 수 있는데 요새 장치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래서 요즘 설치하는 이제 3세대 장치에 있어서는 크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이제 감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방광 안에는 뭔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방광이 튼튼하면 이제 방광 안에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오줌이랑 같이 이제 떠내려가게 되는데 안에 이제 인공 장치가 들어있으면 이제 거기에 달라붙으면서 계속 지속적인 이제 감염성 방광염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장치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배양 검사를 통해서 세균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적절한 항생제 처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이 합병증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신장은 두 개예요. 신장이 두 개다 보니까 신장이 한쪽이 막힌다라고 해서 사실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거죠. 아이는 계속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결정을 수치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아이가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 사실 수술을 한다, 병원에 내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 이유는 반대쪽 신장이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아이가 이제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왼쪽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반대쪽 신장이 아주 작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기는 조금 있더라도 이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옵션을 가지려면 수술 없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면 반대쪽 신장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진단이 된다면 저희가 훨씬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쪽 신장이 정상인데 반대쪽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검사를 통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있는지, 이게 뭐 요관으로 내려와서 막힐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만약에 아이가 증상이 없어도 뭐 건강검진상에서 이제 한쪽 신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컨디션도 좋고 수치도 정상일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뭐 더 다양하게 가지고 아이에게 안전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